안녕하세요, 김초훈입니다. 언론들이 이제는 검찰 인사에 불만이 많았는지 김호수 총장을 깎아내리며 최재형을 띄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투는 일요일 편가르기 인사 사라진 김호수 검찰총장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며 검찰 내부 입장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머투,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후 김호수 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범계 장관과 인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검찰 조직 내부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의 두 차례 인사에서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모두 요직을 차지해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큰 상황이다. 김 총장에 대한 조직 내부의 평가는 바닥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무슨 검찰 내부 의견을 윤시범파하고만 했나 본데요. 대놓고 누구 라인 운운하는 기자들이야말로 편가르기를 하는 적폐가 아닌가 합니다. 또한 검찰 인사 관련 박범계 장관이 말하자 하하하라고 비웃은 전주의 의원이나 언론들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중앙일보 역시 최재형 감사원장을 띄우며 이념이 나라 망쳐 최재형 대선 출마 배경엔 김호수 있다라는 기사로 방점을 찍었습니다. 중앙 대선 출마 선언을 코앞에 둔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 결심 배경에는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호수 총장이 임명된 일이 결정타라는 얘기가 전가에 파다하다. 김 총장 부임 직후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25일 차장 부장검사 인사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수사에 3중 방탄막을 치면서 최 원장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역시 더 읽어볼 것도 없는 중앙일보스러운 내용인데요. 그럼 감사원은 반정부 세력일까요? 관련해서 시연한 MBC 뉴스외전 권순철 앵커 소식도 전해드리면 바로 조국 교수님도 소개한 MBC 2시 뉴스 외전 소식입니다. 뉴스 외전에 출연한 국힘 조혜진 의원은 감사원장이랑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하겠다는 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이 너무 엉망이라 실망하고 나라가 망하겠구나 싶어 정치에 뛰어든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고, 권순표 앵커, 그럼 왜 이명박 박근혜 때는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갈 정도로 그렇게 엉망이었는데 민주당 후보로 나오셔서 바꾸시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까? 실제 방송 중 사이다 발언이었고, 이에 조혜진 의원은 어버버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다시 앵커는 가소로 온 듯 네네 알겠습니다로 깔끔하게 마무리 어딩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앵커 천재다, 뼈 때리는 질문이다, 그 당엔 인물이 없다고 하니 밖에서 기웃거리는 거다, 여당은 인물이 많으니 여당 가봐야 경쟁이 안 되는 거다, 인물 없는 야당에 기웃기웃하는 거다. 부동산 전수조사 시간 끌기에 진술을 보이는 국힘은 반성이나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장 관련해 김용민 의원 사이다 발언도 전해드리면, 김용민, 마음속에 정치적 야욕을 품고 공무를 수행하면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현역 감사원장의 대권도전은 국민에 대한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감사원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한 감사농단입니다. 윤석열 관련 노영희 변호사 페북. 29일 윤석열이 출마 선언을 앞둔 시점에서 노영희 변호사 글이 의미심장한데요. 노영희 변호사, 한겨레 신문의 6월 26일자 논설 윤석열 대선질에 이탄 부인 김건희 의혹 3가지라는 코너에 윤석열 장모 최 씨와 사업을 하다가 관련자인 법무부의 모해 위중으로 실형을 살게 된 정대택 씨가 윤석열 전 총장이 장모 최 씨와 그 부인 김건희 씨 의혹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2013년에 진정을 했고 결국 윤 전 총장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이 이때 왜 징계를 받았는지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물론 징계 사유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때문일 수도 있고 적당히 윤색되고 조작되었을 수도 있지만 정대택 씨 진정에 대해 법무부가 1개월 정직이라는 처리 결과를 알려준 것이므로 윤 전 총장의 징계는 김건희 사건 관련일 가능성이 크다. 설령 징계 사유가 그 때문이 아니라 해도 그렇다면 당시 정대택 씨 진정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어쨌든 소위 윤 전 총장의 X파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첫 단계 정도는 되지 않을까? 바로 충분히 확인해 볼 만한 대목인데 언론들이 달려들지 않고 윤석열 호남행만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시영 대표 신나게 달려보자. 여론조사 관련 박시영 대표 소식도 전해드리면 박시영, 최근 발표된 갤럽 전국 지표조사 KBS 세대인식 조사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여론 상승, 방역 백신 접종률, 외교적 성과, 경제심리 및 지표 개선. 두 번째, 정당 지지도 혼조세, 이준석 바람이 잦아들고 있다. 세 번째, 향후 1년 경제 전망인 살림살이 전망에 대한 낙관 시각 우세하다. 자영업층, 화이트 칼라, 40에서 50대 진보 중도층에서 낙관 전망이 높다. 네 번째,
2030 남녀 인식차이 극명,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은 정치적 이질 집단임, 특히 이대남. KBS 세대인식 조사, 20에서 34세 남성층의 인식이 동년 여성과 50대 남성, 50대 여성과 크게 차이남을 알 수 있다. 임금 격차 및 차별, 환경 문제에 대한 청년 남성층의 공격성과 배타성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5번째, 윤석열 지지율 하락, 엑스파일 영향 등. 6번째, 차기 대선 정권 심판론 우위 지속. 7번째, 수수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의견 82%. 관련해서 박시영 대표는 종합해서 민주당 경선 일정이 확정됐고 내주부터 컷오프 레이스가 펼쳐질 예정이고 홍준표가 복당됐고 윤석열도 29일 출사표를 던지고 이준석의 병역 특혜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윤석열 엑스파일 원본 확보하려 정보전이 벌어지고 암튼 대선 시계가 바야흐로 시작되었다. 신나게 달려보자. 마무리로 조국 교수님 금일 올리신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 교수님은 일본 수출 규제 2년 소부장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화 진전 기사를 링크하며 조국의 시간에서도 말했지만 당시 4개월밖에 못 버틴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를 대일 선동가라고 매도한 조선일보 등 언론과 학자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가? 조국 교수님의 시원한 발언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